전직 법무부 장관 가족 얘기도 길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형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서 어제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이제 재판이 곧 마무리될 텐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건강을 지키는 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에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그걸 두고 다시 한번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얘기를 했다가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일부 지지자들 보니까 영치금 계좌번호까지 공개를 하고요. 뭔가 앞서 화면에 봤던 것처럼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온라인에서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도 연장이 안 된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님,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지난 금요일에 1심이 아니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검찰의 강압수사 혹은 검찰의 시각은 반성도 없이 명백한 증거조차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과 여러 정경심 전 교수의 여러 분위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조국 장관이 반성하면은 검찰은 구형 5년에서 3년으로 깎아줄 겁니까? 그러면 이거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예. 저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비판을 했지만은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당한 입장을 보면은 충분히 본인의 고통을 최후 진술해서 얘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을 70여 번 당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있지만은 부인이나 자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내년 2월 3일에 1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잠깐 언급하셔서 변호사분이 옆에 계시니까 김재현 의원님.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있거나 어떤 일부 증거들이 인정했으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검사의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범죄를 처벌할 때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응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재범 다시 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막기 위한 그런 효과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면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정해 가지고도 낮출 수는 있겠죠. 낮출 수는 어떤 여력은 있는데 다만 검사님이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저 내부 판단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부인하고 박박 우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을 높게 하는 것은 법조 현장의 당연한 규결입니다. 여기서 여러 의견을 또 한번 들을 기회가 있어서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얘기까지 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 얘기였습니다.